제가 오늘 진행을 맡아달라고 선생님들이 부탁을 하셔서 뭐 하는 일이 진행이라 예, 후배님들을 만나려고 오늘 집에 있는 모든 넥타이 중에 가장 크림슨 색에 가까운 넥타이를 예, 찾아서 메고 왔어요. 예.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자면 저는 신문방송학과 공공학번이고요. 예, MBC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는 허일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뭐 대담 형식이라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좀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또 중간에도 뭐 급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저희랑 편하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 저도 다 저한테는 인연이 있는 분들이라서 왜냐면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제가 쇼트트랙 중계를 MBC에서 했어요. 그래서 조혜리 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 바로 지금 저 뒤에 카메라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제가 목이 거의 뒤집어지면서 예, 피를 토하며 중계를 했고 그리고 이규혁 선수와는 또 소치에서 사석에서 몇 번 뵀어요. 예, 그래서 러시아에서 같이 맥주도 한잔 하고 차도 마시고 거기까지. 예. 여기까지. 예. 아무래도 이제 또 학교 선후배들이다 보니까 더 저도 중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애착이 가고 더 잘하기를 응원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두 분과 우리 후배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 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유격 선배부터 자기 소개 다시 한번 자기 목소리로. 네, 안녕하세요. 97학번 스피드스케이트 전 선수 이규혁입니다. 거의 97학번이면은 지금 여러분은 살아있는 암모나이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97학번 본 적 있어요 학교에서? 웬만한 교수님들도 지금 박사과정 끝낸 제 친구도 지금 이제 박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조혜리 선수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교육과 공학번의 조혜리입니다. 네. 일단은 두 분 다 제일 바쁜 시즌이 끝났고 태릉 선수촌에서 정말 힘들게 훈련까지 다 하시고 또 조혜리 선수는 금메달을 정말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따서 마무리를 잘 하셨는데 요즘 뭐 하시는지 일단 바쁘셨잖아요. 네, 저 뭐 지금 학교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혹시 예체능 아세요? 예체능, 예, 거기서 축구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동네 예체능. 네. 얼마 전에 은퇴식도 크게 하셨고. 네, 뭐 올림픽 이후에 되게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셔서 네, 은퇴식도 되게 즐겁게 준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또 우셨다면서요? 나 그렇게 많이 울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 조혜리 선수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 저는 이제 올림픽 직후에는 이제 아무래도 성적이 좋았었고 마무리를 잘해서 네, 여러 군데에서 많이 불러주시고 찾아주셔가지고 뭐 TV 활동이나 네, 뭐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그런 잡지 촬영이나 네, 제가 네, 그런 것도 해보고 네, 여러 군데에서 뭐 봉사활동도 하고요. 네, 좋은 일 되게 많이 하고 네, 추억 많이 만들었고요. 지금은 조금 이제 좀 쉬는 그런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아서 개인적인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네, 조금 쉬고 있어요. 네. 그 3000m 계주 얘기 잠깐 우리 네. 해볼까요? 그때 당시에 박승희 선수가 1번 주자였고 심석희 선수가 네, 2번 네. 주자였고 이제 김아랑 선수랑 같이 결승전 네.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 안쪽 트랙에서 계속 돌면서 다음 이제 밀어주거나 밀어줌을 받는 걸 대기를 하고 있는데 두 바퀴 남기고 네. 따라잡혔잖아요. 네. 역전 당했잖아요. 네. 그때 링크 안에서 기분이 어땠어요? 이제 그냥 밖에서 그냥 보신 분들은 굉장히 가슴도 철렁하셨고 되게 어떻게 하지?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긴장을 되게 많이 하셨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들은 나갈 수 있겠다. 그냥 네,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번 1년 동안 또 이 소치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이제 밴쿠버 올림픽 때 이제 개주에서 억울하게 중국한테 금메달을 내주고 나서 정말 그 이후에는 정말 오기로 훈련을 정말 열심히 했고 개주만큼은 어떻게든 그 금메달을 꼭 찾아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네, 정말 많은 변수들, 중국 선수들은 정말 많은 변수들을 어디서 그렇게
잘 찾아오는지 네, 생각지도 못하는데 그런 뒤에서 잡는 신기술 네. 뭐 이런 거 그런 생각지도 많이, 못하는 그런 변수들을 항상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렇게 당황하지 않도록 그런 충분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올림픽 직전까지 저희는 세계 기록을 계속 깨고 있었어요. 사실 그렇죠. 예. 네 저희끼리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4명 선수들은 확신이 있었고 나머지 둘 때 이제 심석희 선수가 뒤에서 있었는데 그냥 걱정이 안 됐어요. 예, 그게 나와서 저희끼리 얘기한 부분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 나갈 수 있겠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전까지는 사실 분위기가 워낙 그 남자 선수들이 좀 성적이 안 좋았고 그리고 우리 이호석 선수랑 둘이 부딪혀가지고 또 아쉽게 실격당하고 그래서 네. 분위기 정말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어땠어요? 그때 당시에 금메달 따기 전까지 물론 박승인 선수가 뭐 동메달도 땄고 다 했지만 사실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많이 좀 그런 부분이 부각이 언론이 늘 됐었었는데, 문제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웠는데, 정작 저희끼리는 그냥 털어버렸고요. 저희 남자 선수들, 여자 선수들 그런 거 없었고요. 그냥 지난 경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고, 또 시합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희 코치 선생님께서도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고, 또 저도 그때 당시 맏 언니로서 또 그런 분위기가 또 이렇게 다운될까봐 네, 되게 분위기를 네, 좋게 하려고 많이 서로들 다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막내 공상정 선수랑 나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 막내가 석희예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지금 키가 커서. 2학년이니까. 네. 예. 몇 살 차이죠, 심석희 선수? 11살 차이예요. 그래서 룸메이트인데 룸메이트면은 심석희 선수가 빨래 다 하고 아니, 오빠가 그저 웃지. 이기혁 선수가 지금 스피드 막내가 누구였죠 이번에? 준호? 네, 고등학교 3학년. 아 고등학교 3학년이면 97학번이십니다. 네. 지금 고3이면은 97년생쯤 되지 않을까요? 95년생인가? 그렇죠.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대학에 이제 여기에 안압력 없었을 때 학교 다니신 분입니다. 이런 건물 하나 저 2학년 때 안압력이 생겼거든요. 2001년도에 그 전까지는 신설동역에서 마을버스나 학교 셔틀버스를 타고 등교를 했었죠. 예. 그렇군요. 조혜리 선수는 0학번이니까 모르죠. 네. 예. 아 근데 왜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아니, 흔치 않은 경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생들이 97학번 선배를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뵀을 때 네. 사실 좀 인사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후배라고 전혀 느끼지를 못했어요. 인정합니다. 네. 제가 어딜 가서도 저는 중3 때부터 이 얼굴이었기 때문에 어딜 가서도 나이 때문에 어리다는 취급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이기혁 선수하고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때 이제 1차 시기, 2차 시기가 있는데 네. 1차 시기가 뛰고 기록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좀 제 개인적으로는 즐거웠어요. 네. 왜냐면 그동안에 제가 올림픽을 치르면서 항상 좀 더 제 개인한테 화가 많이 났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갖고 있는 기량을 다 좀 못 냈다라는 느낌이 많았어요. 올림픽 이후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막 응원해 주셨어도 뭐 가슴 한편으로 항상 슬픔이 좀 있었던. 근데 사실 이번 시즌은 제가 뭐 나이도 좀 있고 해서 이제 경기력이 약간씩 떨어질 시기에 올림픽을 맞이해서 가는 길이 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500m 첫 번째 그 레이스에서의 제 느낌은 제가 갖고 있는 능력 이상의 그런 스피드를 얻었다. 뭐 그런 느낌이어서 네.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시합에. 아니 그래서 이제 2차 시기가 끝나고 근데 또 언론이 문제죠. 기자의 부적절한 질문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공분을 사고 저는 모르는데 무슨 질문이었죠? 그 올림픽 금메달과 관련한 금메달이 없으시지 않냐 이런 식으로 기자가 물어봐서 그 기자분 또 신상 털렸거든요. 예. 전 전혀 몰랐어요. 예. 정말 영혼까지 털렸어요. 그건. 예, 탈탈탈탈. 예. 근데 경기를 딱 끝내신 직후에 사실 이제 지난번 올림픽 이후에 은퇴를 한번 선언하셨다가 다시 선수 현역 복귀를 하셔서 한 번 더 올림픽을 참가를 하셨는데 이번 레이스 끝났을 때 정말 느낌이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은퇴를 좀 마음 먹은 게 한 2006년도부터요. 네. 2006년도에 토리노 동계 올림픽 이후에 이제 좀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이
여기까지인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해도 안 되겠다라는 그런 약간 생각들이 좀 많아서 그때부터 이제 은퇴를 생각했는데 참 우연치 않게 올림픽 이후에 성적들이 자꾸 더 점점 좋아졌어요. 뭐 세계 신기록을 세운다던가, 그랬죠. 예. 세계 선수권 우승한다던가 이런 얘기하면 잠깐만 제 자랑 같아가지고. 그런 계기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올림픽을 준비하고 했었는데요. 사실 이번 올림픽은 그렇게 준비하는 올림픽이 아니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은퇴를 더 많이 준비했던 올림픽이었어요. 2010년도 이후에 막상 은퇴하려고 그러니까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네. 또 사람이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우울한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서 1년만 더 선수 생활을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운동을 네. 즐거워하는 운동을 좀 더 하자. 그러면서 은퇴를 준비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 뭐 세계 선수권을 또 우승하고 그러다 그 다음 년들 또 우승하고 뭐 해서 또 제자랑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을 참여하게 됐죠. 이번에 이제 빙속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가 워낙 강세였잖아요. 워낙 정말 무섭더라고요 보는데. 근데 그 우리 이제 후배들을 이제 또 앞으로 지도하실 수도 있고 선배로서 많이 이제 챙기는 모습들을 연습장에서 저도 봤는데 어떤 게 그렇게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네덜란드 애들하고. 그냥 사실 저는 그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그냥 그 올림픽 그 경기에 그 대회에 네덜란드 선수들이 잘 맞았다. 4년 전에는 저희가 다 이겼잖아요. 그랬죠. 네. 예. 그리고 그 요번에 그 메달 딴 뭐 많은 네덜란드 선수들이 있지만 뭐 저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항상 졌던 선수들이 지금 이겼기 때문에 네. 차이보다는 그거를 그 시기에 저희가 맞히는 부분들이 조금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 역시 올림픽 메달은 진짜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따는 것도 있지만 신이 준다고 다들 선수들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일희 선수 사실 2006년에 신이 장난을 쳐가지고 2006년. 네, 2010년. 네네네. 2010년에 신이 좀 장난을 쳤잖아요. 예, 그때 여러분은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나라 여자 3000m 계주에서요. 거의 한 바퀴 차이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중국 선수랑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부딪혔는데 날끼리 부딪혔는데 우리 선수의 파울로 선언이 돼가지고 실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든 국민들이 울고 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마치 쉽게 말하면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 딴 것과 비슷한 짜증이 전 국민에게 왔었죠. 근데 문제는 그때는 실격이었기 때문에 아예 메달도 따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확실히 뭐랄까 중국만큼은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저는 밴쿠버 올림픽이 이제 좀 힘든 시간이었지만 좀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금메달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그때 있었겠죠. 근데 사실 저도 너무 캐치를 잘하셨어요. 저도 참 올림픽 밴쿠버 올림픽 이후로 사실 마음을 살짝 좀 내려놨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여자 쇼트트랙 나이로 봤을 때는 좀 그때 당시에도 많은 나이였었기 때문에 소치 올림픽을 장담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마음을 좀 내려놓고 했는데 더 잘 되는 거예요. 네, 뭐 세계선수권 우승도 하고, 아시안 게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고. 그러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마음 컨트롤하는 방법을 그때 깨우치게 됐고, 그러면서 소치 올림픽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게 되면서, 네, 이번 올림픽만큼은 그렇게 긴장은 되진 않았고요. 네, 그냥 하다 보니까. 네, 하다 보니까 금메달. 예. 하다 보니까 금메달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선수 기간이 다들 꽤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슬럼프라는 게 찾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유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언제가 아마 가장 선수로서 가장 좀 심한 슬럼프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전 너무 오래 해가지고 그 슬럼프 사실 기억도 잘 안 나는데 98년도 올림픽 이후에 제일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98년도 올림픽. 그때는 대학교 1학년이었고 네. 그런데 제가 그때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올림픽에 참가했어요. 이번에 이상화 선수가 세계 신기록 보유하고 참가하듯이. 근데 이상화 선수는 이게 인격적으로 다듬어졌었다면 저는 그때 좀 다듬어지지 않아서 되게 좀 뭐라고 그 표현 있잖아요. 건방지다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선수여서 또 그렇게 해서 출전했는데 또 실패를 하니까 그거를 좀 마음적으로 추스리는 게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 슬럼프는 어떤 계기로 본인이 탈출을 할 수 있게 되셨는지? 탈출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 시기가 지나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네. 네.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하던 건데 똑같은 건데 이제 즐겁지가 않은. 근데 즐겁지 않지만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네. 시기가 좀 있었어요. 저한테.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 이후에 올림픽이라는 대회가 다시 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뭐 자연스럽게 세계 신기록을 다시 다른 종목에서 보유하게 됐어요. 네.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너무 쉽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0억 지구인 중에 가장 빠른 스케이터인 거예요. 세계 신기록 하는 건. 그렇잖아요. 진행 잘하세요. 그럼요. 뭐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사실 약이죠. 그렇게 좀 본인이 힘들 때는. 그죠. 어떻게 보면 그 슬럼프 극복은 약간 자기 반성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당시에 이제 뭐 그때 건방지였던 시절을 이제 약간 반성하면서 운동을 또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올림픽 실패 이후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는 올림픽을 좀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최연소 국가대표에 뽑히고 워낙 매스컴에서 스타 선수로 관심을 받다 보면 너무 어린 나이에 그렇게 되면 또 그럴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죠. 자, 조혜리 선수는요. 사실 그러니까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양궁과 더불어 가장 국가대표 선발이 되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묘한 종목이죠. 대한민국에서 딱 두 종목이 그렇습니다. 양궁과 쇼트트랙이죠. 네. 그럼 은메달을 따도 축하받기가 쉽지 않은 은메달을 땄는데 선수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아쉬워하는 장면이 먼저 나오는 유의한 종목인데요. 정말 일단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네, 저희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르게 되는데, 이제 저희는 또 게임을 해야 하는 종목이고, 또 토너먼트식으로 이제 뭐 500미, 1000미, 1500미, 3000미를 다 합산을 해서 국가대표를 정하기 때문에 한 종목만 또 잘해서는 안 되고요. 또 골고루 잘해야 하기 때문에 또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어린 후배들이랑 같이 하게 되면서 그렇게 토너먼트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좀 체력전이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많이 힘든데, 네, 그런 부분이 제일 선발전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네. 조혜리 선수는 그럼 언제가 제일 운동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저는 2006년 이제 토리노 올림픽 네. 때였는데요. 그 전에 전년도에 이제 종합 2등으로 이제 선발전에 뽑혀서 이제 선수촌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이게 좀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 좀 그때 당시 좀 파벌 그런 문제가 좀 있을 때였어요. 네. 그러면서 또 2차 선발전이 또 열리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조금 힘들게 제가 좀 다시 선수촌을 나오게 되면서 이제 2006년 그때 토리노 올림픽을 제가 이제 TV로 동료 선수들이 금메달 따는 것을 지켜볼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 나이가 이제 여기 1학년 20살인 나이였는데요. 네. 참 지금도 사실 어리지만 그때는 이제 더 어렸었잖아요. 그래서 나의 목표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올림픽 금메달 하나만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 목표가 조금 힘들게 안 좋게 이렇게 물거품이 되면서 그때 당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막 자살 사이트도 가입해봤고요. 정말 네. 네, 막 우울증에 1년 동안 거의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까지 갔었어요, 그때. 네, 굉장히 힘들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목표가 명확한데 그 목표 바로 앞에서 네. 제가 KBS 최종 못 가고 합숙에서 떨어지고 한 달 술 먹었거든요. 네, 전년도에. 네, 첫 해. 저도 2년 만에 붙었는데. 그거 아마 비교할 수는 없지만 물론 수준이. 예. 어떻게 그러면은 역시 조혜리 선수도 시간이 좀 해결을 해주던가요? 네, 그때 당시 또 제가 지금까지 저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던 감독 선생님이 계신데요.
굉장히 많이 이제 다독여 주셨고 좀 제가 뭐 힘든 부분 있으면 잘 들어주셨고 그냥 다시 한번 해보자 충분히 가능성 있다 이렇게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용기도 많이 주셨고 물론 부모님도 옆에서 그런 힘든 시간을 잘 해주셨고 네. 그러면서 차차 또 시간이 흐르니까 아 다시 한번 해보자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또 도전을 해서 밴쿠버 이제 올림픽 선발전에서 또 이제 발탁이 돼서 이제 올림픽에 네, 출전을 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다 이렇게 볼 때는 세계 1등 아무나 하는 건 물론 아닌 건 알고 있지만 보는 거랑은 또 다르죠, 그죠? 예, 그 정도의 또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두 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롱트랙과 이제 쇼트트랙 그 선수들끼리 훈련을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특히 코너링 때문에 쇼트트랙 쪽을 많이 이승훈 선수는 특히 넘어가서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직접 보시기에 옆에서 또 태릉 선수에서 워낙 오래 같이 보셨고 마던이었고 마태형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대표팀에서 그 혜리랑 저랑 같은 그 나이대가 형님이 한참이죠. 마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쇼트트랙 대표팀, 쇼트트랙에서는- 네, 쇼트트랙 대표팀 마던이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민망해. 조이 선수 봤을 때는 되게 막내였거든요. 아, 그렇죠. 2002년 때였었거든요. 네. 되게 해맑은 막내였는데 지금 잠깐 마던이라고 표현하니까 되게 어색하네. 그 여기 보통 24세 미만이시죠? 네, 그죠. 국가대표를 24전 하셨습니다. 와닿는다. 와닿네요. 자, 예. 아니 근데 선수 입장에서 보실 때 아무래도 조일희 선수가 보는 이규혁 선수의 장점이 있을 것 같고 선수로서 그리고 또 이규혁 선수도 보면 또 조일희 선수의 스케이터로서 선수로서의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잘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조일희 선수가 이규혁 선수. 일단은 뭐 보시다시피 되게 밝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운동하는 선수로서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좌절하고 지고 이기고의 그 많은 상황들에 네. 항상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쇼트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돈이라는 표현이 맞는 게 그 어린 선수들하고 몸싸움이 많고 그렇죠. 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어렵게 국가대표 선발이 되는데 어느 순간 그 막내로만 보였던 그 조혜 선수가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에도 와 있더라고요. 그 그걸 보면서 이 친구가 스케이트를 참 잘 타는구나. 이런 거를 저는 좀 약간 느꼈어요. 저한테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24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국가대표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 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조혜리 선수가 된 것 같아요. 조일희 선수가 보기에 이규혁 선수가 오래 탄 거 말고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름이 잘했잖아요. 제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너무 대단하세요. 아니, 사실 물론 이렇게 종목 특성상 그게 네. 다를 수 있지만 규혁이 오빠를 보면서 정말 사실 제가 여자 쇼트트랙 나이로 이제 29이라는 나이에 올림픽 금메달이 지금까지 없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 이 나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누굴 보면서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 위에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힘들 때 그래도 규혁이 오빠는 네, 너무 대단하시고 그렇게 그 오빠 나이까지 정말 몸 관리를 그렇죠. 정말 정말 잘하시거든요. 대단한 거죠. 네. 네, 또 술 한잔 하실 땐 하시면서 또 운동할 때는 그 집중력, 어마어마한 집중을 가지고. 불안불안한. 아니, 저는- 술을 딱 한 잔씩만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오빠가 몸 관리를 하는 걸 이제 그래도 이렇게 옆에서 같이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제 친구나 주위 사람들한테 정말 항상 얘기를 해왔고. 네. 근데 같은, 네? 여기까지 하면 안 될까? 아니, 너무 민망해. 오빠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같은 선수로서 오빠랑 같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또 같은 선수로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좋고 영광이고 네,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이건 박수 한번. 예, 자, 그럼 이제 훈훈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서로가 보는 서로의 단점은 뭔가요? 이번에 조일희 선수 먼저 합시다. 어떻게
해보세요. 단점? 아, 이놈의 학교 학번이 깡패라. 단점. 글쎄요. 글쎄요. 너무 어렵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없어요. 저희는 단점은 없어요. 아니, 뭔가 오빠가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차이를 두려고 하시고 이런 부분이 원래는 근데 그런 부분 자체가 없으시니까. 그렇죠. 네, 저 먼저 다가가지고 먼저 이렇게 말 걸어주시고 하니까 항상 선촌에서도 만나면 먼저 어떻게 보면 제가 먼저 인사해야 되는 부분을 오빠가 먼저 막 혜리야 뭐 밥 먹었냐 이런 식으로 챙겨주시니까 그냥 단점 특별히 그런 건 없고. 없는 있어요? 걸로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운동 선후배기 때문에 네, 그게 큰일 납니다. 쉽지가 않군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규혁 선수의 가장 큰 단점은 후배들이 있는 자리에 너무 자주 온다.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과모임 하는데 고학번 선배가 갑자기 와서 우리끼리 좀 놀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수촌, 태릉 선수촌도 그렇고요. 올림픽 선수촌도 그렇고요. 그쪽이 아마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개가 거의 되지 않는 공간이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저도 정말 어렵게, 그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거기에 취재 차원에서 가려고 해도, 신청을 해야 되고, 그게 허락을 받아서 신분증을 맡기고, 정말 되게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어떠셨어요? 그 선수촌 안에서 제일 좀 재미있고 아니면 힘들고 워낙 운동 자체가 어려우니까 근데 그 안에도 소소한 좀 재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좀 오래돼서 이제 그런 거는 조혜리 선수가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커플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사실 조혜리 선수를 처음 알게 된 그런 무렵? 네. 거기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안에서 네. 그래서 되게 거기까지. 활짝 제가 놀랐죠. 거기까지. 선수촌에서. 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는 것 같고. 아니 박승희 아니야, 고백하세요. 본인의 얘기를 좀 고백하세요. 박승희 선수도 네, 팀 내에서. 네. 근데 모르겠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아니면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하다 보면 마주치면 거의 땀으로 거의 젖어 있거나 네. 정말 이쁘게 화장하고 거기를 운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추리닝 입고 너무 추리한 모습만 보여서 그런지 이성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다기보다는 사귀셨죠? 이성적으로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들었나 사귀게 봐요. 됐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좋았나 봐요. 네. 나이 차도 되게 많은데. 당황했어. 여기까지입니다. 역시 아는 사람들이 너무 무섭죠. 예. 근데 선수촌에서 그러면 언제 데이트해요? 커플들은? 물론 하려면 다 하지 않아. 네? 네, 이렇게. 예. 보면은 이제 거의 공식적인 훈련 시간이 거의 6시에 마무리되고 6시서부터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자율 훈련이나 아니면 부상 당한 친구는 부상 음실 가서 치료를 받거나 하거든요. 개인적인 시간인데 그때 운동장을 같이 걷거나 이런 커플들 거기 되게 으슥한 데 많더라고요. 스테링 선수촌 안에 나무도 진짜 많고. 예. 네, 그렇거나 네, 예, 농구장 큰 운동장 주변 길들 거기 나무들 쫙 많잖아요. 으슥한 데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규혁 선수는 그러면 이제 선수촌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없었어요? 저는 전혀 없었습니다. 운동만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선수촌에서는 전혀. 중간에 이렇게 잠시 몰래 나갔다 오신다든지. 선수촌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선수촌에서는 없었다고요? 선수촌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보통 훈련 스케줄을 좀 알려주세요. 태릉에 들어가시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6시에 기상해가지고요. 아침 6시. 예. 이제 저희가 에어로빅 전부가 에어로빅을 해요. 에어로빅이요. 에어로빅 되게 그냥 사실 그 시간을 되게 웃겨요. 복싱, 레슬링 다 할 거 없이 그 시간에 다 같이 에어로빅을 맞춰요. 저희가 봐도 서로가 다 웃겨요.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에어로빅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다 개인 팀으로 가서 개인 훈련하고 아침을 먹고 휴식을 한 다음 다시 9시 반부터 다시 오전 훈련 시작해서 12시에 끝나서 점심을 먹고 쉬다가 이제 3시에 다시 3시 6시 저녁 훈련 하고 저녁을 먹고 쉬다가 이제
야간 운동이 또 있어요. 그건 자유 훈련인데 사실 되게 눈치를 많이 주시죠 감독님. 아, 그렇죠. 뭐하니? 뭐. 또 쉬냐? 뭐 이런 거. 예. 그러면은 거의 하루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평균 최소 10시간에서 뭐 12시간 이상을 운동만 하시는 거네요. 그죠? 운동만 하죠. 와, 그러면은 이제 스케이트를 타는 게 더 힘든가요? 아니면 육상에서 체력 훈련 하시는 게 더 힘든가요? 둘 다 힘들죠. 아, 정답이네요. 네, 정말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했군요. 근데 그 쇼트트랙 같은 경우도 네. 그 고무줄 끌고 막 이런 거 진짜 힘들어 보이던데. 이 끈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아, 코너벨트라고 예, 하는데요. 네, 원심력이 워낙 이제 쇼트트랙 자체가 원심력이 크고 그리고 작은 원을 이제 빠른 속도에서 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원심력을 버티는 훈련을 이제 지상에서 이제 하는 편이에요.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 훈련 굉장히 저희가 싫어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감독 표정이 확 선생님께서도 달라졌어요. 그 얘기 많이 했더니. 시키고 네, 그런 훈련 중에 네, 하나예요. 힘든 훈련 중에 하나. 네. 그러니까 쇼트트랙 같은 경우가 선수들이 이제 제일 스퍼트를 낼 때 시속 40km가 넘어요. 그 스케이트를 타고 그 링크 111m? 네, 111m. 예, 111m를 도는 게 시속 4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더라도 한 5, 60km만 넘어가도 코너를 돌 때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속도를 줄이는 걸 최소화해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받는 이게 엄청나죠, 원심력이. 롱트랙은 일단은 오래 타야 되잖아요. 저희는 60km 이상. 예? 60km 이상 빠르다고. 아, 60km 이상 빠르다고요? 예, 예. 그거 왜 얘기 안 해주세요? 그럼? 알겠어요. 예. 아, 훨씬 빠르죠. 이게 쇼트트랙은 이제 도는 코너링이 또 되게 중요하고 롱트랙은 직선주로 해서 물론 코너링도 중요합니다만 예. 다르죠. 예, 약간 다르죠. 예. 그 두 종목의 그 경기장 모양 말고 스케이트에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롱트랙에서 신는 스케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 스케이트는 사실 예전에는 쇼트트랙 스케이트하고 비슷했었는데요. 거의 똑같았었죠. 근데 요즘에는 97년도 이후에 네. 클랩 스케이트라고 해서 뒤가 이제 떨어지는 스케이트로 이제 다 바뀌었어요. 그 노르딕 스키 있잖아요. 그런 개념의 스케이트로 바뀌었고 이제 쇼트트랙 스케이트하고 비교했을 때 발목이 좀 낮고 뭐 예를 들면은 이 농구화를 신고 이제 스케이트를 탄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냥 단화. 약간 다르죠. 97년을 정확하게 기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새 신발 맞추셨군요. 네. 클랩 스케이트가 나와서. 그래서 실제로 이번 소치 올림픽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단거리 선수 중에 스타트를 너무 서두르다가 이게 이렇게 떨어지니까 앞날이 찍혀가지고 넘어진 선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예, 예. 근데 그거 신다가 이제 선수들이 이거 그 날 보호하는 거 차고 밖으로 나오잖아요. 경기장 밖으로. 그럼 갑자기 이게 쩍쩍 떨어지면 안 불편해요? 스케이트 탈 때는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사실 다 불편했었어요.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이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기록 상상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선수들이 다 바꾸면서 지금은 사실 안 떨어지면 약간 이상하고 그리고 또 떨어졌다 이렇게 붙기 때문에 소리가 나잖아요. 따각, 그렇죠, 따각, 그렇죠. 따각. 그 소리가 없으면 스케이트 탈 때 좀 약간 지루해지는 것 같아요. 하루 60, 그렇죠. 예. 보통 연습하시면 하루에 얼마나 타세요? 링크에서는? 거리를 저도 처음 얘기하지 말랬는데 처음에는 저도 장거리 선수로 이제 국가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 훈련량이 하루에 4만 미터 정도를 항상 했었어요. 40km요? 그렇죠, 40km. 그때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비과학이 과학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운동을 많이 하면 잘할 수 있다. 되게 훈련량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저는 이제 종목이 바뀌어서 단거리이기 때문에 네. 그때보다는 거리가 좀 줄었고 스타일이 좀 바뀌었죠. 그렇죠. 아무래도 스타트나 이런 데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되고. 그럼 조혜리 선수도 우리 쇼트트랙 네. 그 스케이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스케이트.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날 길이도 좀 다르잖아요. 스피드랑요? 예. 날 길이는 뭐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 발 길이에 따라서 그건 맞춰지는 거라서 그거는 그 사람마다 다른 것 같고 오빠가 얘기한 게 전부인 것 같아요. 아, 그렇답니다. 네. 예. 근데 그 각자 자기 신발마다 좋아하는 색깔로 막 이렇게 맞추고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박승희 선수가 주황색,
주황색은 이제 김아랑 선수. 아, 김아랑 선수. 예. 그 신석희 선수가 초록색. 네. 조혜리 선수가 무슨 색이었죠? 저는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원래 개의치 안 하는 성격이라 예. 그냥 저는 금색으로 했어요. 아니 처음 스케이트 맞출 때서부터 그냥 금색을 맞춰 주셨는데 그냥 그걸로 계속 뭐 중간에 바꾸지 알겠습니다. 않고. 예, 예, 예. 그, 예. 예, 전혀 신경 안 쓰셔가지고, 예. 어떻게 뭐랄까, 예, 막 욕망이 느껴지는 색깔이죠. 예. 뭐 은색도 있을 수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을 수 이왕이면 있는데. 금색이. 이왕이면 금색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후배들을 또 만나셨으니까, 일단은 앞으로 뭐 하실지도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추후 계획, 향후 계획. 은채는 예체능 축구. 예체능 축구 하셔야 되고. 농담이고요. 이제 저도 이제 은퇴를 요번에 했어요. 그래서 오랜 또 운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운동 선수 시간 외의 것들이 제가 좀 늦어졌더라고요. 제 또래에 비해서. 그래서 그거를 빨리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 싶고요. 또 그 커버의 시간이 또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으로 좀 더 제가 강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많이 조언도 좀 얻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예체능, 축구. 예. 축구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축구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제가 그때 지금 몸이 너무 아파요. 오. 네. 그리고 뭐 요번에 어저께 방송 잠깐 나갔었는데 네. 제가 그 60초 1분 하고 되게 지쳤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운동선수인데 스케이트 선수를 되게 기대를 많이 해주시는데 네. 그거에 대한 제가 뭔가를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1분만 하면 지쳐요. 저는 종목이 1분이니까. 아, 그렇죠. 예, 예. 그 부분들을 좀 어필하고 싶어서 네, 하여튼 뭐 열심히 또 새로운 분야에 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야, 그런 건 좋겠네요. 역습 상황에서 딱 투입해가지고 1분 만에 제일 빠른 속도로 달려가서. 문제는 제가 공보다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조혜리 선수는 지금 또 사실 논문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학교 이제 졸업 빨리 해야 되니까. 지금 대학원, 고대 대학원, 교육대학원을 지금 석사 논문만 남기셔서 고민이 많으시답니다. 조혜리 선수는요? 네, 저는 사실 이제 공학번이지만 아직 학부를 다 마치지 못했어요. 네, 중복 소속 그런 시청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 2년이란 학부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제 재입학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요. 이제 학교로 꼭 돌아와서 다시 이제 학교 생활 좀 정말 제가 즐기지 못했던 운동하느라 즐기지 못했던 그런 학교 생활도 즐기고 싶고 또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도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행인 건 또 앞으로 있는 이제 18년도에 평창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또 기회가 된다면 네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네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생각을 네. 좀 하는. 네. 정말 얼마 만에 찾아온 휴식이니까 이제 이 마이크를 좀 볼륨을 낮춰주시죠. 계속 하울링이 불안불안한 느낌이어서 그죠? 이게 뭔가 또 찡 할 것 같은 그런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예,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모처럼 만에 정말 찾아온 휴식이니까 좀 쉬시면서 그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졸업 아직 안 한 공학번 선배 본 적 없죠? 정말 오늘 드문 자리에 오신 겁니다. 예. 두 분에게 공통된 질문으로 라디오스타처럼 나에게 얼음이란 이제 슬슬 우리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나에게 얼음이란 녹을 듯 안 녹는 얼음. 좋네요. 뭐야 어떡해. 야, 이거 좋네요. 못했어요. 녹을 듯 얼음? 안 녹는 얼음. 팥빙수 딱 막 나왔을 때 같은 그런 느낌. 글쎄요. 그냥 제 전체 인생의 좀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 이름을 그러니까 저를 빛내게 해준 얼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너무 얼음에게 고맙네요. 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후배들 앞에서 저희끼리만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후배들도 분명히 이제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을 거고 뭐 궁금하신 내용도 좋고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자유롭게 혹시 물어보실 내용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뭐 거리상으로는 사실 마이크가 없어도 다 들리실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예.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우리 조일희 선수나 이규혁 선수에게 아니면 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예. 저도 뭐 사실 조일희 선수가 아까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을 TV로 지켜보고 있어야 될 때 되게 힘드셨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런던 올림픽이 사실 그랬기 때문에 MBC 파업이 끝나고 9개월 동안 미래전략실로 귀향을 가 있는 바람에 올림픽을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 분들이 MBC에서 중계를 하시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을 때 저도 그래서 거의 런던 올림픽을 안 봤어요. 그럼 잘 못 보게 되지 않아요? 그럼? 네, 저는 TV를 아예 안 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런던에 가 있었을 줄 알고 이제 준비를 다 했는데 저는 아예 아나운서국 말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가지고 한 9개월 나가 있었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 가서 힘든 것도 있어요. 또 그렇죠. 메달 획득 또 실패. 네. 뭐랄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감정을 추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는 안 보면 되는데 거기서는 계속 보이니까 그것도 힘들죠. 하긴 저희도 뭐 시청률 경쟁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가서 제가 한 중계 시청률이 좀 많이 밀린다. 그러면 괜히 제가 잘못한 것 같거든요. 비슷한 부분이 많네요. 아, 그럼요. 예, 저희도 치열한 뭐, 가면 다 형 동생인데 없어 그런 거 이제 중계 들어가면. 자 우리 후배들 중에 질문이 정말 하나도 없는 건가? 너무 우리의 이야기가 완벽했나? 뭐든 좋습니다. 이규혁 선수에게 여자친구가 있냐는 질문도 좋고요. 주량은 어느 정도 되냐는 질문도 좋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상당하십니다. 맥주 딱 한 잔 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거 없어요? 진행을 완벽하게 했나 봐. 네. 예상했는데. 두 가지지. 진짜 재미가 없었거나 모든 게 마음에 들었거나. 하시는 것 같은데 다들. 그냥 자신 있게. 제발 고대에 와서 질문을 찍어서 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네. 고맙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 1학번 생명공학부 김현송이라고 합니다. 나름 저 친구도 이제 학년 좀 돼요. 네, 저도 이제 4학년. 두 분 모두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건데 두 분이 스케이팅 선수 그리고 쇼트트랙 선수가 되게 된 계기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오빠부터.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스케이트 선수 출신이세요. 아버지는 스피드 스케이트 하셨고 엄마는 피겨 스케이트. 예, 그래서 이제 빙상 커플로 해서 제가 탁 하고 튀어나왔죠. 제가 딱 나왔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스케이트를 타게 됐죠, 저는. 그러니까 일단 유전자가 중요해요. 예. 네, 저는 어렸을 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냥 집 앞에 이제 한강고수부지에 아빠랑 같이 이렇게 그냥 놀러 가게 됐는데요. 여기 스케이트 뭐 겨울방학 교실이라고 뭐 일주일에 한 3번 이렇게 뭐 하는 특강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취미로 그렇게 배우게 됐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또 여름이 되니까 스케이트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얼음이 녹고 또 수영장이 되고 해서 사계절 내내 탈 수 있는 돔이 있는 그런 목동 아이스링크장으로 이제 부모님과 함께 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되게 꼬마 아이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이쁜 자세로 이렇게 줄지어 타는 모습을 이제 부모님께서 보시고 너무 이쁘니까 해리도 한 저 자세 정도만 잡고 한 배워보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드셨나 봐요. 그래서 저도 너무 타고 싶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3개월만 이제 배워보자 하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잘 탄 거죠. 또 죄송해요. 잘 타가지고 네 또 신동이 나타났다며. 너도 네 사람 장난 못 아니야. 봤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잘하게 되니까 또 저도 너무 즐겁고 부모님도 뭐 좋으시고 해서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때서부터 저희 스케이트 인생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너무 잘 타서 지금까지. 예. 그렇죠. 얼마나 잘 탔으면 세계 1등인데 그잖아요. 예.
좋습니다. 예, 궁금한 건 다 해결이 되셨나요? 네. 예, 한 분은 부모님이 선수셨고 한 분은 탔더니 잘 타서 예,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하게 되셨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네, 역시 한 명이 시작을 해줘야 돼. 아, 진짜 고마워. 친구 뭐 선물 하나 드려요. 아, 이따가 사인해 주세요. 예. 인증샷 둘이. 지금 이따 끝나고 시간 없으니까 올라와요. 예. 이런 건 바로바로 해줘야지. 근데 나보다는 이 친구가 낫지 않나? 아니. 같이- 제가 두 분이랑 같이 찍어줄게요. 아, 그럼 보세요. 아니, 비밀번호는 풀어서 줘야지. 자, 찍을게요. 디티 자신 있어? 야, 가까이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자. 하나, 둘. 한 장 더. 자, 하나, 둘. 오케이. 아, 고마워요. 자, 또 다른 질문. 아, 오케이. 가운 두 번째 줄에 있는 친구. 예. 들려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10학번 심리학과 윤정선이라고 하고요. 저 아까 그 두 분께 슬럼프 얘기 들으면서 저도 약간 지금 마지막 학기에 취업 준비하면서 많은 슬럼프라고 하면 슬럼프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뭐 공부 잘한다고 얘기 칭찬도 많이 들으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인생에 좋은 일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 저를 찾아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실망과 좌절을 겪었는데 그 슬럼프를 겪으실 때 시간이 흐르는 거 말고 약간 극복할 수 있는 활동 같은 거를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질문. 먼저 하시죠. 글쎄 우선 활동? 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글쎄 뭐 취업을 하시던 아니면 어떤 일을 시작하시던 우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인생은 선택인 것 같아요. 대신에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힘든 시간이 분명 있잖아요. 근데 그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또 긍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이겨내시면 좀 좋은 그런 마무리가 안 된다. 마무리는 날이 올 제가. 것 같은데요. 글쎄 활동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두 분은 선수 생활을 오래 하셨고 바꿔 말하면은 저는 취업을 먼저 한 선배니까 저도 아나운서 시험을 한 번에 붙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번 만에 붙은 건데 횟수로는 2년이고 워낙 저희 같은 경우는 사람을 조금 뽑으니까 저 때 680명 중에서 남자를 저 하나 뽑았거든요. 예. 자기 자랑 보여주시죠. 예. 저 50억 분의 1 왜 이러세요? 예. 근데 어떤 회사를 가시고 싶으신지를 명확하게 정하면 그 회사 내가 인사 담당자가 돼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라면 날 뽑겠는가? 그게 되게 잔인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떨어지고 나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몇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저보다 나은 사람이 최소 10명은 있더라고요. 한 명 뽑는데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보다 잘생기고 방송을 잘하는 사람이 10명이나 있는데 저를 왜 뽑겠어요? 내가 사장이라도 안 뽑겠는 거예요. 그때 되게 힘들었었는데 제가 그때 준비한 건 고민할 시간에 준비를 하자였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기록이 안 나올 때는 결국 연습이 답인 것처럼 취업 준비서 자기소개서 같은 걸 수도 있지만 이 회사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에 대한 파악이 끝나고 이 회사를 정말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러 가시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저는 아나운서를 준비를 했으니까 뉴스나 이런 중계나 여러 가지 연습할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할 시간에 연습하자라고 그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대단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아까 좀 옆쪽을 볼까요? 예, 저기 뒤쪽에. 안녕하세요. 저는 14학번 경영학과 이채민입니다. 형 과후배인데요? 97학번 경영학과입니다. 저도. 안녕하세요. 애국 경영.
저는 만약에 힘든 상황을 겪을 때 저는 이제 책 읽거나 일기를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좀 풀려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혹시 운동을 하면서 시간이 없을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혹시 제일 좋아하는 책이나 아니면은 취미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그래도 책 읽을 시간은 가끔 있어가지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 많이 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잘 많이 안 했었는데 점점 이제 나이가 좀 많아지면서 그 후배들하고의 그 나이 차이가 많아지면서 대화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좋을 때도 좋지만 또 나쁠 때도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안 좋은 일이 좀 많이 있을 때 좀 책을 많이 보는 편이 됐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똑같은 책을 봐도 내 상황에 따라서 제가 받아들인 것들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탈무드를 되게 좋아해요. 탈무드에서 봤던 그 글귀들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글귀가 침묵도 언어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되게 많이 화가 나 있었는데 그 얘기 보면서 내가 굳이 그렇게 화 안 내도 되겠구나. 침묵도 언어라는데 이러면서 좀 저를 이렇게 추스렸던 시간이 좀 있었었는데 사실 되게 현명하신 것 같아요. 책 보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 하는 거. 저도 약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혜리 선수. 이것도 저는 아까 앉으셨는데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렇다고 일어나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아니 질문자가 앉았다고 이렇게 아니 그건 아니고 선배가 대답을 하는데 후배가 저는- 까마득한 후배가 지금 자리에 앉아서 아니 규혁이 오빠 05학번 선배가 지금 대답을 해주겠다는데 어디 13학번이 똑바로 자수 똑바로 하고. 예. 저 규혁이 오빠 말만 대답을 원하시는 줄 알고 아니에요. 학교 기강이 왜 이렇게 된 거야? 태어나서 빨리 얘기를 글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스케이트랑 이제 피아노를 배웠는데 저는 그 음악을 되게 좋아했고 듣는 것도 정말 좋아하고 그럴 때 좀 음악으로 어떻게 보면 치유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아노도 제가 잘 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이렇게 두드리면서 제가 위로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피아노도 치면서 아니면 음악을 들으면서 그렇게 좀 이겨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그렇게 짜증나는 시간을 이겨내신다고 합니다. 유격 선수는 후배들이 안 놀아줘서 책을 보기 시작하셨고 조혜리 선수는 피아노를 치면서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다음번.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번 수학과 이세별이라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빙상 팬인데 이번에 소치 올림픽 보면서 조혜리 선배님께서 그 플라워 세레머니 때 눈물을 터뜨리시는 모습을 보고 네, 저도 같이 좀 눈물이 났었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드셔서 그렇게 눈물이 나셨는지 궁금하고 또 이규혁 선배님은 밴쿠버 올림픽이나 소치 올림픽 때 경기가 끝나고 그 텅 빈 관객석을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모든 운동선수 목표는 단 하나잖아요. 이제 올림픽 금메달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뤘다는 거에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어린 후배 선수들은 이제 처음 대표가 돼서 금메달을 그냥 바로 딴 선수가 있고 정말 고생을 오랜 시간 하다가 이제 저는 그래도 다행히 하늘이 주셔서 따게 됐는데 그냥 그 얼음 위에 시상대 위에 올라가서 제가 플라워 세레머니를 했을 때 느낌은 그 앞에 그냥 그런 순간순간들을 저는 잊기 싫었었던 것 같아요. 잊으면 안 잊기 싫어서 항상 계속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힘들었던 것도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다시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내가 그래도 드디어 해냈구나라는 생각에 그냥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지금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후배들은 이제 마냥 좋아하고 근데 저는 눈물이 멈추질 않아가지고 계속 내려와서도 계속 엉엉 울었었던 것 같아요. 네. 부럽습니다. 없어서 그 텅 빈 스케이트장 사실 2010년도도 제가 은퇴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좀 2010년도에 그 당시에 제 느낌은 되게 원망이 많았어요. 뭐 조혜리 선수도 얘기했지만 그 신이 허락하는 그 올림픽 메달을 또 한 번 저한테 허락을 안 해줬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응원해 주시고 해서 사실 제가 막 그렇게 막 화나 있는 표정을 못 지었지만 제 자신한테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었는데요. 요번 2014년에 또 그 똑같은 상황에 어떻게 보면 또 똑같이 실패를 했는데 좀 저한테는 좀 다르게 오더라고요. 그 올림픽 메달의 의미가 제가 그동안에는 올림픽 메달 때문에 계속 운동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운동을 하고 싶어서 올림픽 메달에 좀 필요했는 근데 나중엔 그렇게 좀 됐어요. 그래서 2014년 올림픽 그 소치 동계 올림픽 때 제일 마지막에 느낀 건 내가 금메달을 올림픽 금메달을 안 타서 더 다행이다 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진지했나요? 좋은데요. 예. 여기까지. 그 이규혁 선수 핸드폰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태극기가 이게 이제 소치 올림픽에서 선수단들에게 다 이렇게 해줬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걸 안 바꾸시고 예. 저 이제 마지막 국가대표 생활을 하니까 그렇죠. 이게 자기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태극마크를 달고 평생을 산 거잖아요. 거의 다 성장해서는 평생을 태극마크를 달고 계셨는데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아까 그 제일 뒷줄에 파란 자켓 입으신 분. 제가 이쪽을 지금 계속 질문하시는 분들을 못 보고 있죠. 이 다음번에는 이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경영학과 13학번 김정익이라고 하는데요. 네, 앞서 너무 무거운 질문하셔서 좀 좀 캐주얼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두 분 다 현재 연애는 하고 계신지 그리고 만약에 하고 계시다면은 이규혁 선수는 언제쯤 결혼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연애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혼 계획은 저 내일 모레 40이에요. 마흔 전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쯤 만나는 분과 그렇죠. 결혼은 타이밍이죠. 운명적으로 네. 만나는 분과 그분과 결혼할 계획입니다. 걱정이 많아지네요. 자, 조혜리 선수는요? 저도 지금은 연애를 하고 있지 않아요. 네. 뭐 어떻게? 그거는 뭐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지는 것도 아니고 다 자기만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는 뭐 제가 꼭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 나이가 차서도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고 네. 그렇죠. 예. 결혼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결혼하셨어요? 안 했죠, 아직. 예. 계획도 뭐 지금은 없습니다. 결혼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해주셔야 하는 거고. 네,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쪽 쪽에서 질문을 한번 받을게요. 이쪽 분단에서 아까 질문자 혹시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0학번 국제학부 방수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규혁 선배님이나 아니면 조혜리 선배님 두 분 모두 선수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굴곡도 많았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그 꿈을 향해 갈 때, 그 목적을 향해서 갈 때 어떨 때는 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또 다시 일어서서 그래도 계속 이 목표를 향해 가야겠다 했던 그 힘이 뭐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뭐 올림픽을 많이 나가서 되게 많은 분들한테 응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응원 받은 부분들이 어떻게 4년을 더 이렇게 그 힘든 운동을 했느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전 반대로 그 4년이 되게 즐거웠어요. 왜냐면 그 4년 동안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희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패했을 때 사실
처음에 그 회복하는 기간이 좀 길었다면 점점 더 짧아졌던 것 같아요. 그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만큼 즐거운 걸 좀 많이 알아갔던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목표가 뚜렷하고 그거에 대한 기쁨을 정확하게 좀 상상할 수 있다면 빨리 극복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글쎄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올림픽 금메달이 목표였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먼 미래 어렸을 때 그 목표를 봤을 때 너무 먼 미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앞에 가까이 있는 목표를 항상 조금 생각을 하고 우선 내 앞에 닥친 시합을 우선 잘 치르고 그 다음에 그 시합을 잘 치르면 또 실력도 향상되고 그런 식으로 저는 되게 작게 목표를 이루어 나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것만큼은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점점 이제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그 시간들을 지내고 나서 오히려 생각을 이제 긍정적인 생각으로 많이 바뀌게 되고 똑같은 생각이어도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 것처럼 이제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좋게 일이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되죠. 마무리가 잘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참 받기 어렵게 주시네요. 근데 예, 그 두 분의 이야기 충분히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살아온 게 선이었는데 그 과정에는 다 점이었잖아요. 그죠? 점이 이어지면 선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 하나씩 점 찍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저도 뭐 그렇게 왔고. 그러니까 저는 학교 방송국 KUBS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군대를 아나운서병으로 다녀왔어요. 시험을 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되게 제가 무슨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준비를 올해부터 막 한 사람 같잖아요. 근데 바꿔보면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투구로 맞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저는 학점을 안 보는 방송사에 꼭 들어가야 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하는 거를 하나하나 조일희 선수 말처럼 다가오는 것들을 잘 하나하나 해결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그게 이어져서 본인이 살아온 하나의 길이 될 것 같아요. 예. 자, 또 다른 질문. 예, 가운데에서 번쩍 손을 든 우리 남아구.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영문학과 11학번 권성민이고요. 11학번이요? 예. 진짜로? 학교를 또 다니고 또 여기 오게 돼서 또 다니고. 그렇죠. 예. 원래는 06학번입니다. 네네네네. 저는 허이로 MBC 아나운서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저한테요? 예. 방금 이렇게 아나운서를 이렇게 2년 동안 이렇게 계속 지원했는데 2년만 했다고 하시잖아요. 네. 여러 번의 그런 도전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아까 인사 담당관의 입장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보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저도 아나운서를 생각하고 있어서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분들이 이곳에도 있을 것 같은데 후배들한테 어떻게 그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뭐 팁이나 이런 거 혹시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커피 혹시 좋아하세요? 예? 커피. 저는 커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제가 지금 팁을 드리려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커피 좋아하세요? 저 안 좋아하는데요. 이러면 그 뒤에 대화가 단절이 되죠. 네네. 그렇죠? 그럴 때는 저는 커피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 대신 이걸 좋아합니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예, 저는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저는 허브티를 많이 좋아합니다. 왜요? 일단 제가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몸이 좀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대신 그거를 대체할 게 무엇인지 뭐 수면을 좀 줄인다든가 좀 집중력이 향상되는 허브티를 찾다 보니까 예, 허브티에 맞는. 자, 두 번째 팁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장을 단문으로 말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이 계속 길어 복문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술 호응이 꼬이게 되고 결국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커피를 대체할 만한 게 무엇일지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잠도 좀 잘 와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찾은 게 허브티인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커피가 잘 안 맞더군요. 그래서 어떤 걸 마시면 좀 더 나을까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습니다. 허브티가 딱 맞더라고요. 네.
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들리죠. 그리고 네. 또 하나의 팁은 그런 이야기를 남자가 보통 요즘은 한 800명쯤 오는데요. 몇 명이나 할까요? 한 200~300명? 그런 종류의 이야기? 그러면 당신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준비했던 답은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좋아하세요? 예, 저는 참 커피 좋아합니다. 왜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 좋아서 커피 마시는 거 참 좋아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싫은 사람하고 우리가 커피를 마시지는 않잖아요. 보통 여학생들은 수다 떨러 커피를 마시러 가는 거고, 남학생들은 마음에 드는 여자와 좀 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밥을 먹고 꼭 차를 마시러 가는 거고.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나만의 표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보세요. 그게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고 두 분입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가운데에서 가장 빨리 드신 분. 예, 모자 쓰신. 온다. 마이크 온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서문학과 13학번 이아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쪽에 학우분께서 두 분이 지금 연애 중인지 여쭤보셨는데 저는 지금 두 분 다 연애 중이 아니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상형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디 보세요? 저는 그냥 목이 메이네. 예. 그냥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면 됩니다. 저기, 아까 친구분, 이런 대답하면 분명히 떨어집니다. 쌀로 밥 짓는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가장 피해야 할 답입니다. 쌀로 밥 짓는 이야기. 자, 그거 말고. 될 만한 얘기를 해요. 나를 이게 뭐예요, 이게. 무난한 게 좋은 거잖아요. 빨리 본인의 이상형을 물어보잖아요. 저는 일단 몸 봅니다, 몸매. 왜냐면, 그냥 심플하게, 운동을 좋아하는 여자는 부지런하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자기를 가꿀 수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부지런하겠구나. 네, 그런 부분. 국가대표급으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비군 정도?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조혜리 선수의 어떤 남성 스타일이 끌리세요? 전 좀 듬직했으면 좋겠고요. 덩치도 약간? 네, 조금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고, 글쎄 제가 아무래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운동에 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하는 그런 남성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어떻게 답이 되셨나요? 이규혁 선수 연하로 몇 살까지? 관심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저분이 연하로 몇 살까지? 다다익선인가요? 섣불리 얘기를 못하겠네요. 일단 10살 정도로 합시다. 10살에도 20대 후반, 20대 중반까지 가능한, 띠동갑까지 괜찮은 걸로? 요 정도? 오케이. 자, 예.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예. 여기 남자분. 안녕하세요. 11학번 사회학과 권혁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규혁 선배님한테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체력 관리 관련해서 뭐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려면은 체력 관리 같은 거 잘 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알고 계신 뭐 팁 같은 거? 좀, 약간, 뭐 오랫동안 약간 체력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하려면은 나는 뭐 남들 선수보다 좀 이런 걸 좀 더 했다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보양식 같은 것도 드세요? 보통 운동선수들 많이 드시니까. 그죠? 뭐 보양식 뭐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런 보양식보다는 좀 심리적인 걸 더 많이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운동 선수니까 몸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기보다는 할 때랑 안 할 때의 차이를 좀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운동 비시즌이라고 하잖아요. 저희한테 그 기간 동안에는 진짜 누가 봐도 운동 선수가 아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뭔가요? 그래서 여러 알겠습니다. 나머지 예. 운동선수로도 정말 충실하게 할 수 음. 있느냐 뭐 그런 거. 네, 사실 뭐 보양식은 저희 운동선수들한테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 뭐 그런 건 팁이들 뭐 드세요? 상상하는 거 뭐 이상으로 다 먹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 중계를 하다 보니까 선수분들 보면 뭐 이렇게 약간 뱀 종류 많이 드시던 분들 있고 예전 이제 감독님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는 아니면은 뭐 그 몸에 좋다는 거 많이 드시잖아요. 일단 먹어보죠. 아, 그렇죠. 일단 먹어보죠. 예. 몸에 좋다면 무조건 먹어보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푹 자는 게 진짜 최고의 보양식인 것 같아요. 잘 자는 건 중요하죠. 예. 조혜리 선수는요? 저는 이규혁 선수에게 질문을 하셨지만. 예. 지금까지 저는 보양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약이나 약간 이런 보양식은 저한테 잘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면 그게 기분이 좋고, 그러면서 잘 되니까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뭐 좋아하세요? 네. 저는 뭐 이게 곱창이라든지 네. 뭐 이런 왜 이렇게 술안주가 나오는지 저는 그냥 감자탕? 네 뭐 감자탕, 제기시장? 네 뭐 곱창 네. 뭐 이런 종류의 제기시장. 좋죠. 뭐 이렇게 하나 더 질문하자면은 잠 같은 거는 충분히 주무시는지 아니까 훈련하면서 잠이 뭐 부족해서 뭐 힘든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나요 따로?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자는 게 충분했던가?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잠이 부족해서 그런 힘든 점이 있는데 그래서 운동선수는 그런 게 없는지. 솔직히 제가 제일 되게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이 그 수면이었어요. 그 이제 10시에서 6시까지 자는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4년을 제가 투자했었는데 사실 시합 경기 전에 긴장되니까 설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자는 게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접근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잠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꼭 자야 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우유도 마시고 네. 티도 마시고 뭐 목욕도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지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네. 잠깐만요. 이제 3분 정도 남으셨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붉은 셔츠 입으신 분. 셔츠 색깔 마음에 드네요. 안녕하세요. 체육교육과 14학번 지지현이라고 합니다. 혹시 두 분이 슬럼프를 겪으셨을 때 극복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종목 전공이에요? 본인은? 네, 저 전공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실기시험. 그렇군요. 예. 기간이 어느 정도? 저는 그때 이제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이제 토리노 올림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거의 1년 가까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뭐 딱 정확히 뭐 얼마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차차 이게 지나면서 네, 거의 대략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았나 싶네요. 저는 한 2년 정도 제일 길었었던 거. 뭐 되게 정신없이 한 2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혹시 제일 길었던 게 2년이라고 하셨으면 더 슬럼프가 짧게 있었던 거. 그럼요. 올림픽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저한테 계속 실패했으니까 마음을 추스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슬럼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 기간이 저한테 계속 올림픽 이후에 항상 있었죠.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진행이 점점 힘드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저 질문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지금 계속 혼자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슬럼프를 극복하는 기간. 뭐 빠를수록 좋겠지만 그건 사람 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 빠를수록 꼭 좋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갑자기 멀쩡해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몸과 마음이 같이 나아지는데 필요한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아까 네. 가운데 계신 분, 남자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부 1, 2학번 홍준표라고 합니다. 이규혁 선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경영학을 전공하셨는데
조혜리 선배님이나 김연아 선배님처럼 운동하시는 분들은 체육교육과 쪽 많이 전공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경영을 전공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그게 2000학번부터 체육교육과로 다 갔고요. 그 전에는 본인이 원하는 과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SK에서 코치하시는 전인철 선배가 제 신방과 선배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학교 정책상 예전에는 그러니까 운동을 전공해서 체육특기로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본인이 원하는 과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 경영학을 선택하셨는지 왜 하필 그러셨어요? 그 많은 과 중에 졸업하면 무슨 뭘 경영할 줄 알았어요 제가. 나중에 그 스케이트 렌탈샵 뭐 이런 거 경영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잘 되겠네. 자, 예. 아까 먼저 손 드셨었죠? 네, 안녕하세요. 국제학부 10학번 김정아라고 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이기혁 선수 제가 굉장히 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기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인생의 3분의 2를 스케이트 하나만 바라보셨고 조혜리 선수분도 거의 인생 반평생을 하나의 목표만 보고 반평생을 하나의 목표만 보고 달려오셨는데 이제 너무 아름답게 마무리 지으시고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목표를 상실한 거에 대해서 불안감이라든지 어떤 기분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 저는 어쨌든 제가 목표를 했던 그런 제가 그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저 너무 이제 후회 아쉬움 그런 건 없고요. 정말 마무리가 잘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렇게 마음적인 그런 건 없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제 2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 나이에 지금 이제 29인데 이제 제 친구들은 벌써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리를 이렇게 잡은 경우도 많은데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늦지 않나 싶으면서도 오히려 저는 이제 제 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에 정말 좋은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기대가 되고 그렇게 지금 네. 그렇게 잘 보내고 계신답니다. 네. 저도 얘기가 길어지면 마무리 도와주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 실감이 좀 들고요. 그 운동선수를 그만한다는 거에 사실 저희가 딱 3, 4월 딱 요맘때까지 쉬다가 이제 5월부터 다시 훈련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뛰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스케이트 가서 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침에 샤워했을 때 내 몸을 보면서 아직까지 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끔 아직까지 몸이 좋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요, 사실 4년 동안 이 소치 올림픽 하면서 여기 가는 그 단계가 저한테는 올림픽 준비가 아니라 은퇴 준비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예상을 하면서 계속 지내서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만 또 새로 마주할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좀 기대에 좀 차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많이 해요 요즘에요. 가끔 강연도 가서 제 얘기를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가끔 되게 서로 슬퍼할 때도 있고 서로 되게 재밌게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구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지금 시간 참 되게 즐겁게 재밌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경쟁사 프로지만 한번 봐줍시다 우리 동네 예체능. 예. 보지 말아주세요. 되게 없어 보이시는군요 거기서. 제가 약간 개그 담당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약속된 시간이 우리가 거의 다가왔는데요. 마지막 한 분의 질문을 그냥 너무 힘차게 들어서 다 역시 이 모든 건 첫 번째 질문을 해준 바로 당신 덕분이야. 정말 고맙다. 마지막 질문인데 좀 우울한 것까지는 아닌데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과 13학번 안효경이고요. 이제 경쟁을 항상 하시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남들과 비교할 때도 있고 열등감을 가지고 그럴 때가 누구나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시고 자기 마인드를 컨트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맞아요. 맨날 저희 경쟁하면서 있어가지고 솔직히 지금은 그 경쟁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제가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은 좀 누구랑 하면은 져주고 싶어요. 네. 허유리 씨가 저한테 뭐 뺏어가고 싶은 분량 주고 싶어요. 자켓 마음에 들어요. 네? 자켓. 작아요, 당신. 그런 게 있는데요. 또 그 당시에 제가 경쟁했을 때는 그 경쟁하는 것만 보다가 지금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걸 왜 그 당시에 좀 더 즐기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졌을 때도 제가 조금 더 여유 있었으면 이긴 사람한테 더 진정으로 박수도 쳐줄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좋은 경쟁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한동안은 되게 이기고 싶어서 그리고 또 날 이긴 사람한테 되게 싫은 감정도 있었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지나고 나니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주고 싶어요. 허이루스한테도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사람이 어릴 때는 진짜 안 돼요. 안 돼요. 어느 정도 나이도 좀 들어가고 그러면서 더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경험이 그만큼 쌓이셨으니까 한 3번 했는데 3번 져봐요. 근데 그거 한 100번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기고 지고의 횟수가 이제 이렇게 막 섞이면서 훨씬 더 좀 안정감이 생기는 것 같고 우리 조혜리 선수는 사실 쇼트트랙은 진짜 워낙 그러니까 보통 기록 경기잖아요. 스피드 스케이팅은. 근데 쇼트트랙은 기록이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물론 세계 신기록 월드 레코드 대단한 거지만 여기는 순위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한 승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사실 계속 이제 쇼트트랙을 해오면서 그 종목 자체가 아무래도 특성상 워낙 경쟁이 심하고 심리 싸움에서도 이겨야 하고 표정 관리도 해야 하고 정말 해야 할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 속에서 또 선촌 생활도 하고 지금 이 친구가 뭘 먹는지 얼마큼 먹는지 지금 이 친구가 운동을 하러 나가는지 아니면 쉬는지 정말 저희는 정말 그런 경쟁 속에서 이제 훈련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는 이제 좀 맏언니로서 네 이제 또 심석희 선수나 이렇게 어린 친구들 보면 글쎄요 이제는 다 같이 우리가 웃었으면 좋겠고 뭐 다 같이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이제 자연스럽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 소치 올림픽에서도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임했고 그러면서 또 후배 선수도 잘 따라줬고 그러면서 네 잘 한 것 같아요. 네 마무리를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하고 얘기도 좀 많이 좀 여유롭게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저도 같은 고려대학교 동문으로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선배님과 또 후배님이 계셔서 참 뿌듯하고요. 일단은 24년 동안의 국가대표를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태극마크를 내려놓게 된 우리 이규혁 선수와 그리고 정말 모두가 심지어 이제 공상용 선수도 예선에서 중견에서 뛰었기 때문에 5명의 선수가 모두 금메달을 목에 또 걸 수 있었던 지난 3000m 여자 계주 금메달에 또 맏언니 역할을 해줬던 우리 조혜리 선수 두 분에게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